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국회의원. 도움이 필요한 데는 어디든지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어려운데 또 여기 나오셨어요? 오늘 뭐 당정 한번 둘러 보러 왔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떤지 경기가 좀 살아나는지. 안녕하세요.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의 편에서 가슴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일꾼. 감사합니다. 공감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민생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김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 가벌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의원입니다. 김주영 의원이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경기도 김포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김주영 의원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다. 타고 가잖아요. 전용 차선 달리니까 조금 낮을 겁니다. 10-C 개통하는 날 타봤는데 요즘 좀 상황이 나아졌는가 어떤가 한번 보려고 직접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 굉장히 좀 편하게 갔었는데. 지난 5월 26일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출근길 급행버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주영 의원. 지금 시간이 7시 45분인데 일부러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탄다고 탔는데 손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동안 김주영 의원은 출근길 대중교통의 혼잡률을 낮추고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골드라인이 골병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혼잡률이 285% 최대 285%까지 됐었습니다.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버스로 분산하는. 출근버스 모니터링에 이어 이번엔 부질적인 혼잡으로 인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김포 도시철도를 찾았다. 플랫폼이 딱 2량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혼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출근 시간에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택시 2칸짜리 열차에 맞춰 플랫폼도 좁게 설계돼 차량을 추가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안녕하세요. 김주영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버스와 열차 증편 운행에 이어 김포도시철도의 혼잡률 개선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포로 잘 오셨고요. 네. 5호선 연장, 이제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이 202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면은 이제 경제성 문제라든지 착공에서부터 개통까지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포 지역 교통망 확충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김포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지역의 정치인들. 이를 위해 김주영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국비를 투입한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꼭 필요한데 적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인 만큼 더욱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김주영 의원. 그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노동과 민생 전문가로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약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후속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안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노동계 혼란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나도 한번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당에서 제안이 왔었고 제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전력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주영 의원은 국회를 통과했던 전력산업의 민영화 법안을 파업 없이 대화로 막아내 국제사회가 주목하기도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중단을 시키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해서 제가 국제 노동단체 그 기간지에 그런 내용이 실리기도 하고 했었죠.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과 민생 전문가로서 어려운 노동 관련 법안과 제도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다. 노동에서 주는 남자. 이번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담아내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문제는 사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2,500만 국민의 절반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그런 법의 사각지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싶고 또 좀 더 편안하게 노동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 그중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금 노동이사들이 선임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가 들어감으로써 거기에서 공기업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감시, 견제 기능 이런 걸 통해서 지금보다는 민주성이라든지 경영 투명성 이런 걸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모범적인 의정 활동은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지난해 부자 감세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 경실련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역 사무실로 다시 출근한 김주영 의원. 일주일에 몇 번씩 퇴근이 출근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이 나와요. 여기 지금 교육청 자료도 있고 저희도 분석한 결과로 2023년에도 407명밖에 애들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가 지역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 애들은 똑같은 비율로 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배정된 상태로 저희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 과밀 학급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먼 거리 통학으로 인해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학부모들에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바꿔주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자고 오신 거를 충분히 아니까요. 저도 그런 뜻을 받아서 학군으로 운영을 하자. 김주영 의원 역시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학부모들의 답답한 마음을 공감하며 헤아린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었고 저희도 너무 격하기도 하고 최대한 안 하고 차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하도 나니까 좀 원성도 높아졌는데 죄송하고요. 그래도 얘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장. 김주영 의원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김포지역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학생들의 고통은 현실인데 부총리님 과밀학급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교육 현안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앞으로도 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교육부 장관한테 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 정말 빨리 그렇게 미니 학교라도 지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나의 사례가 좀 정립이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사례들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지역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많이 파셨어요? 네. 상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살갑게 인사를 나누는 김주영 의원. 의원님 오늘 장 보러 나오셨어요? 오늘 겸사겸사 둘러보러 왔습니다. 인사들도 드리고 어디가 벌써 나왔네요. 과일부터 해산물에 옛날 과자까지 단골 손님답게 능숙하게 장보기에 나선 김주영 의원. 여기는 김포의 유명한 오일장이에요. 김포가 50만이 됐는데도 상설시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열리는데 옛날 그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 오면 정도 있고 이렇게 맛배기도 주고. 그리고 늘 또 반겨주시고 하시니까 정겨운 그런 곳이죠. 어느새 양손 가득 묵직하게 장을 본 김주영 의원. 상인들의 아낌없는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유치에 성공하는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다가온 주말, 지역구 안전점검에 나선 김주영 의원을 다시 만났다. 예, 여기는 그 셋돌천이라고 하천이 있는데 그 비만 오면은 봄나물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 특교세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 쳐왔고. 이 지역은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정비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여기만 뚫려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많이 되겠죠. 지난해 12월 김주영 의원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여름엔 연휴 때보다 잦은 비 소식이 예보되고 있어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과 함께 인근의 농가와 농경지 등의 침수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한다. 하천 폭이 23m 되는 톱으로 넓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제방도로를 쌓고 양쪽에 그 제방들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범람하던 이런 문제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침수 예방 공사 현장에 이어 다음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 곳은 주차장 건설 공사가 한창인 한강 중앙공원 일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가면은 또 목자 골목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늘 여기 뭐 주변에 주차장이 꽉 차 있죠. 이 일대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지구. 하지만 즐길 거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주차로 인한 다툼과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다. 주차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또 김포시에 일부를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잘 아는 지역 일꾼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발로 뛰고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하는 김주영 의원. 그에게 국민이 묻는다.
산재 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법안의 내용과 의미가 궁금합니다. 세계 120개 나라의 국가에서 지금 그 산재 노동자 추모 날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분들을 추모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명예보장관 제도는 무엇인가요? 김포의 청년들과 정치의 간격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것인가. 그래서 그 시작을 하게 됐고 청년들이 내 삶에 어떤 그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좀 더 계획들을 좀 더 확장해서 세워서 앞으로 또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겠지만은 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현장을 브이로그에 담기 위해 카메라를 직접 들었다. 여기는 김포의 옛날 번화가, 김포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북변동 백년의 거리입니다. 김포의 오랜 사시던 분들에 대한 애환과 정치들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한번 소개를 하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어이구, 여 대표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에 여기 청년들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이 북변동 백년의 거리를 살리려고 아주 애를 쓰는 우리 여은태 대표입니다. 여기 이제 1950년에 세워진 김포 최초의 서점을 바꾼 공간이라 지하가 이제 마지막 서점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주신 책들하고 또 출판사에서도 좀 기증해 주셔가지고 지금 나눔 행사들 그 도서 프리마켓도 진행하고 있고 지역 작가 이제 작품들도 판매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 상가가 늘고 있던 구도심에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 창업가들이 찾아오면서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청년으로서 어떻게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했는지 참 놀랍기도 합니다. 김포의 백년의 거리를 살린다는 게 다 여기가 재개발로 이렇게 이주가 되고 지금 빈 가게들이 많잖아요. 네, 이 동네에서도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가 좀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여기가 이제 김포가 어떻게 발전하게 된 씨앗 같은 곳이고 종자씨 같은 동네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열정들, 그 꿈들을 네. 좀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좀 챙겨보고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점포를 리모델링해 이곳에 터를 잡은 또 다른 청년을 만났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 사라져가는 거리인데 창업을 하셨어요? 원래는 다른 곳에서 하다가 옮겨온 건데 네. 사실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많아졌어요. 젊은 분들도 훨씬 많이 오시는 것 같고. 하여튼 기왕 오픈하셨으니까 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우리 김포 청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도심 이런 곳도 청년 있다는 창업가와의 것을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끝내고 알려드리기 본격적인 위해서 동네 한바퀴에 나섰다. 한번 가보시죠. 30년 역사를 가진 분식집이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달통 분식인데요. 지금도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특히 맛있습니다. 향교에 들어와 선조들의 옛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향교와 시간이 멈춘 듯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수까지 동네 명소를 소개한 김주영 의원.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실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꾸며 김포사랑 브이로그를 마무리한다. 여러분들 김포에 오시면은 이 구도심도 꼭 놀러 오세요. 브이로그 촬영을 끝내고 김주영 의원이 향한 곳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취업 릴레이 특강 현장. 청년들의 취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취업 릴레이 특강을 저들이 지금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4번 기획을 했는데 오늘 3회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하고 또 같이 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청년 명예보좌관 프로그램부터 청년 특강까지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 김주영 의원. IT 쪽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딱 이번에 강의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IT에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좀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는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로 열기가 뜨거웠던 릴레이 특강.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미래를 설계를 하면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라고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청년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해서 진심을 다할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지 못한 그런 다이나믹함과 창의력, 참신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 가려운 곳이 있다면은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소통하며 늘 민심을 향해 열려있는 국회의원. 국민 곁에서 진정성 있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김주영 의원. 한눈 팔지 않고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의 공감 정치, 경청 정치를 계속해서 기대해 본다. 김주영이라는 친구가 앞을 조금이라도 내다보고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 시민들과 늘 같이 호흡하고 또 희로애락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모도 다 준비를 하셨네. 흔들지 말고 그냥 타요. 다리 근육도 생기고. 그냥 타면 돼. 자전거 타보세요. 그게